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유망 업종, 유망 섹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신 신재생 에너지 풍력주가 상당히 네.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는 2차 전지 중에서 네.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제 확정을 짓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 IRA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2023년을 전망을 하면서 2차 전지 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업종으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2차 전지 업종은 당분간 계속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수요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전기차와 2차 전지이기 때문인데요. 따라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023년은 2차 전지 내에서 멀티플에 대한 이 고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나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찾고자 좀 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네. 기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다른 본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런 2차 전지 소재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는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망한 것은 우리가 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내년도 전기차 판매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부담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년에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는 지역이 유럽과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네. 먼저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력비 상승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비용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 둔화 우려와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 가격을 9%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전력비가 하향 안정이 되면 다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10월에 EU에서 27개국에서 결국 2035년에 내연 기관차를 판매를 전면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기차의 성장은 의심할 바가 없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기존에 중국 자국의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체에서는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업체들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은 음극재 쪽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양극재 쪽은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듯이 하지만 또 이제는 또 음극재에 대해서 좀 괜찮은 소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특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 네 네. 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하이니켈 배터리 판매 비중이 증가를 하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충전 시간이 단축시키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 확대 기폭제로서 테슬라 4680 배터리가 내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성장이 가속화될 제일 첫 번째 업체가 등장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신규 진입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이니켈 판매 증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이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면인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은 다 유리하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초기에 시장 침투율 확대를 위해서 중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침투가 어느 정도 지속된 이후부터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전기차의 성장성에 부각될 수 있는 게 하이니켈 비중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유럽 내에서 하이니켈 비중은 대략 한 12%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하이니켈이라고 하면 NCM 8
811 이상의 네. 우리나라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2022년 2분기에는 해당 비중이 23%로 증가했습니다. 즉 유럽 내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보다 오히려 하이니켈 비중의 성장성이 더욱 높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글로벌 전체랑 비교하면은 유럽은 여전히 하이니켈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네. 글로벌 전체는 올해 기준으로 한 30%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향후에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2030년이 되면은 이 하이니켈 비중이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재 배터리 용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이니켈 기술은 기술적인 한계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은 구반반이라고 해서 니켈을 90% 함량한 배터리를 SK온에 공급하고 있고 LNF는 NCMA 계통의 니켈 비중 97%를 함량한 배터리를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해서 LG 엔솔의 양산을 테스트 중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니켈 비중 함량이 98%까지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양극재보다는 이런 음극재 쪽에서 밀도, 에너지 용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할수록 이 배터리의 용량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다면은 전기차 요즘에 뭐 서울, 부산 가는 데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많이 들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충전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음극재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성장을 확대하는데 사실 충전 시간이 네. 그다지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충을 했을 때 200km를 갈 거냐, 400km 갈 거냐, 네. 600km 갈 거냐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건 그렇죠. 근데 지금 기술 수준이 400km 이상 웬만한 차종은 다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완충했을 때 이제 멀리 가는 건 당연하고 좀 더 충전 시간을 단축해서 비상시에 최소 충전으로 좀 더 이제 하겠다라는 니즈가 커지게 될 텐데요. 현재 이 배터리 용량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배터리 용량은 더 커지게 될 텐데요. 2025년 기준으로 글로벌 배터리 평균 용량이 56kW, 60kW 정도라고 하면 미국은 한 68kW, 이게 2030년이 되면 미국은 80kW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아시겠지만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와 같은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특이한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의 경우에는 100kW 이상 급의 그런 차종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올해 들어서는 100kW급 이상의 신규 차종이 9개 정도가 내년으로 가면 9개 정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격적인 대형 용량의 배터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50kW의 전기차 기준에서 100kW의 네. 급속 충전을 실시하게 되면 충전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30분이라고 하면 뭐 집 내에 집 안에서 충전기를 꽂아놓고 좀 시간을 지속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내연기관차에서 주유소에서 충전하는 5분 정도의 시간을 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여전히 턱없이 긴 시간이고요. 그건 그렇죠. 이러한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충전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실리콘 음극재 역할이 중요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5% 정도 첨가를 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20%를 늘릴 수 있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충전 속도는 최대 50%를 단축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리콘 음극재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많이 첨가할수록 부피가 팽창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네.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CNT 도전제라고 하죠. 이거를 첨가를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가격은 굉장히 지금 비쌉니다. 흑연을 사용하는 음극재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량 양산으로 갔을 때 이거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세계 최초로 4680 원통형 배터리용 V 동박을 SK 넥실리스가
개발을 했다라는 점이 화제가 됐고 또 SKC 이에 따라서 보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테슬라가 이 부분을 개발을 한다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해서 테슬라가 처음 공개한 건 2020년 9월 네. 배터리 데이에서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고요. 왜냐하면 결국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가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사그라들었던 이유는 수율에 대한 문제가 네. 계속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수율의 가장 큰 문제는 건식 공정에 있습니다. 이 건식 공정은 여전히 지금 수율의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2023년 하반기 말쯤에는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의 사양을 보면 양극재는 NCMA 계통을 사용을 네. 하게 되고요.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이죠. 그리고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양산이 되면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에는 이런 성장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정리를 서서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주전자재료를 주목을 할 거고요. 네. 대주전자재료는 글로벌에서도 가장 양산이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22년 말 기준 3천 톤 정도의 캐파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5년 말에는 2만 톤 정도 캐파로 확대가 됩니다. 향후에 시장 수요에 대응해서 8만 톤까지 캐파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주전자재료의 핵심은 이런 캐파보다는 이 캐파를 충당할 수 있는 고객사와 공급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SKC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SKC가 4680 배터리 이용의 동박 개발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된다고 하면 유망한 또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SKC로 보고 있습니다. SKC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은 기존의 석유화학 중심의 이 화학 포트폴리오가 2차 전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고 내년부터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 비중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SKC를 2차 전지 소재 전문 업체로 봐야 된다라는 논리이고 전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향후에 좀 더 유망하게 내년에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망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KC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 2차 전지 음극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